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마이데이터 컨퍼런스에 제가 발표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제를 우리나라가 마이데이터를 선도하면 이 주제를 정했는데 이제는 좀 미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발표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크게 4개로 이제 준비해봤는데 4장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조직 중심의 데이터 패러다임과 개인 중심의 데이터 패러다임을 아주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제 1장이고요. 2장에서는 마이데이터의 글로벌 현황을 보고요. 3장에서는 마이데이터의 우리나라 현황을 보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오늘의 제목인 우리나라가 그러면 마이데이터를 선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자료가 지금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데이터 민주주의 역사라고 합니다. 1단계 정보 독재, 2단계 정보 통제, 3단계 조직 내 정보 공유, 4단계 조직 간 정보 공유, 5단계 정보 개방. 이 보시면 단계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조직 중심의 데이터 패러다임입니다. 3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4단계에서 CRM, 전자상거래, SCM 다 조직 관점이에요. 5단계에서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역시 아무래도 조직 관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조직 중심의 데이터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러면 개인 데이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개인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면은 PC가 있었고, 퍼스널 컴퓨터가 있었고, 또 스마트폰이 있었고,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관점에서 개인 데이터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 데이터를 관리했다. 물론 한 20년 전에 퀴큰이라는 PFMS 나오고 막 그랬지만 개인 데이터의 패러다임은 아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다보스 포럼의 데이터 보고서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항상 미래를 예측해 왔습니다. 근데 이미 10년 전부터 개인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잠깐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매년 개인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특히 2013년도에는 다보스 포럼 보고서에서 개인 데이터 생태계 시대의 도래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세 개의 원을 통해서 데이터 출처를 하는 원, 두 번째가 개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원, 세 번째가 개인 데이터를 배포하는 원, 이런 세 개의 원을 통해서 개인 데이터 생태계 시대의 도래를 주장했고요. 하지만 2015년, 2016년에는 사실 개인 데이터의 관점에 대한 보고서는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다시 개인 데이터에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2010년대 전반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2010년대 후반에서는 개인 데이터와 타 정보기술의 융합의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아이덴티티와 연관성, 또는 디지털 트윈과의 연관성, 또는 개인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와 어떻게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어갈 거냐,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그러면 굉장히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갈 거냐, 이런 보고서를 얘기했습니다. 결국 데이터의 관점은 계속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글로벌 환경 현황의 관점에서 개인 데이터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면요. 일단 미국을 먼저 보면요. 미국의 블루버튼 서비스가 처음에는 제한군인 중심으로 했었지만 스마트 공시 정책, 스마트 디스클로저 정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개인 데이터 서비스가 시작을 됐고요. 그래서 그 후에 오렌지 버튼이라든지 그린 버튼이라든지 다양한 버튼이 나왔고요. 또 영국을 보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데이터 정책, 다시 말하면 MIDATA, 마이데이터 정책이 일어나면서 그거랑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마이덱스 같은 그런 데이터 오퍼레이터 기업들 나타나고요. 또 프랑스를 보면은 사실 미국과 영국이 정책을 써서 주도했다면은 프랑스는 민간이 주도하면서 주로 의료 정보 체계 관점에서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사실 핀란드가 관심이 있는데요. 핀란드는 다른 나라랑 달리 마이데이터를, 그러니까 개인 데이터를 어떤 서비스나 데이터 관점이 아니라 그걸 좀 더 크게 넓게 봐서 사상이나 철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발표했고요. 이런 관점에서 2018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GDPR 법안이 시행이 됐고, 이 GDPR 법안에는 마이데이터 사장이 포함됐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2018년도에 마이데이터 글로벌이라는 비영리 조직도 생겼습니다. 마이데이터 글로벌 얘기 잠깐만 더 하면요. 마이데이터 글로벌이라는 이 비영리법인 조직은 사실 2018년에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랜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이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2012년에 팀 버너스라든지 여러분의 전문가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또 그 후에 백서가 나오고요. 2014년도에 핀란드 백서가 나오고, 2015년도에 영문 번역이 나오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마이데이터 선언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오퍼레이트에 대한 백서가 나오고, 2020년도에는 다시 원래 2015년에 했던 그 영문 버전을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버전의 백서가 또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이데이터 선언문이 백서에는 단순히 데이터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상이나 철학을 갖고 앞으로 개인 데이터 생태계를 어떻게 할지 방향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부의 정책, 그리고 민간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비즈니스 서비스, 그리고 이런 협회의 방향성, 이런 것이 삼각연대가 돼서 이 마이데이터를 발전시켜 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죠. 우리나라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과 비교해 보면은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한 3년 전부터 이 마이데이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과기부가 일단 주도해서 그 2017년도에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또 만들었고요. 그리고 2019년, 2020년에 그 데이터 산업진흥원이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을 또 했고요. 또 최근에는 PDS 아키텍처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일반인들, 특히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사실 금융위원회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그리고 2020년 1월에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본인 신용정보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신용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죠. 이런 사업자가 내년 2월에 선정이 되면서 아마 많은 금융기관들, 또 핀텍 기업, 빅텍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마이데이터가 본격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안부도 행정정보공유센터를 단순히 문서의 공유의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의 공유의 관점에서 개인 데이터를 위한 마이데이터 포털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민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마 아주 자연스럽게 이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도요. 사실 4차 산업혁명가 주도를 했지만 결국 의료 쪽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중요하다고 해서 마이헬스웨이라는 포털을 준비하고 있고요. 최근에 의료법이 개정되고 생명유일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 쪽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에이펙, 다른 여러 국가가 같이 어떤 새로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도 작년 9월에 마이데이터 글로벌에서 승인을 받고 12월에 마이데이터 창립 총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6개 분과를 통해서 지금 많은 활동하고 있고요. 또 올해 12월에 마이데이터 글로벌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마이데이터 아시아 쪽의 세션을 저희가 또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월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특히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많은 부처들이 마이데이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새로운 서비스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0년이 우리나라 마이데이터의 원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위원회 쪽을 먼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금융위원회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금융위원회는 본인정보통합조회, 본인신용정보죠. 본인신용정보통합조회, 또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신용정보법 개정 전에는 굉장히 우리가 흩어져 있는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융합해서 할 수가 없었는데 신용정보법 개정 후에 우리가 훨씬 더 융합해서 맞춤형 금융상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금융기관만이 마이페이먼트, 지급지시 서비스업이나 종합지급 결제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빅텍 기업이나 핀텍 기업들도 그런 업을 할 수 있게 전자금융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금융 플랫폼의 관점에서 기존의 어떤 빅뱅크, 그 다음에 기존의 핀텍 업체, 그리고 새롭게 진입하는 빅테크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개인의 맞춤형 금융 서비스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경쟁과 협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3장까지요. 이제 현황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4장부터 그러면 우리나라는 마이데이터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 특정 영역별로 개인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대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공공대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의료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유통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또 다양한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 로고, 동그라미 로고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마이데이터 글로벌의 로고인데, 기본적으로 마이데이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특정 도메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게 금융이든 의료든 전혀 상관없이 나의 관점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 융합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특정 영역의 개인 데이터 생태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의 맞춤형 융합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해보면은 개인 데이터 생태계입니다. 특정 영역의 데이터 생태계가 아니라 나의 관점의 융합 데이터 생태계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로는 그거를 맞춤형 서비스로, 그게 뭐 지능 AI든 뭐를 이용해서 맞춤형 서비스,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방향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개인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개인 스스로가 기업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통제하고 융합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관점에서 여기 보시는 그림에 그 마이데이터 생태계와 그 네 가지 역할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보 주체가 있고, 나죠.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있고, 데이터 보유기가 있고, 데이터 서비스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동안 어렵던 것을 바로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마이데이터 선언문이 크게 세 가지 변화를 얘기하는데요. 형식적인 권리를 실행 가능한 권리로 바꿔야 된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정부 주체 못합니다. 오퍼레이터가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보호부터 데이터 권한 위임으로 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대행할 에이전트가 있어야 합니다. 오퍼레이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폐쇄적 생태계에서 개방형 생태계로 갈 수 있을까요?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같이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개방형 생태계로 결국 오퍼레이터라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글로벌 얘기하는 얘기하는 소위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나 또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럼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금융 쪽의 관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이 워낙 관심 많으니까요. 첫 번째가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있고요. 은행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보험카드 이런 기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핀텍을 뱅크샐러드 같이 맞춤형 서비스라는 그런 벤처 기업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로컬 빅텍 기업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인터넷 뱅크, 토스뱅크에 포함해서 이런 인터넷 뱅크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을 통해서 데이터 유통의 인프라가 점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용정보법 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오퍼레이터와 데이터 서비스 기업을 합친 그런 관점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뱅크샐러드라는 어떤 핀텍 업체가 그동안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스크린 스크래핑 기술로 하던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센스를 받아서 API를 통해서 할 수 있게 열어줬고요. 또 기존의 금융기관들, 은행이나 보험이나 카드 회사들이 사실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개인의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게 어려웠는데, 여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됨으로써 개인의 데이터 생태계를 훨씬 더 쉽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줬고요.
또 빅테크 기업, 다시 말하면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회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융합한 새로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원래 마이데이터 글로벌에서 얘기하는 정보 주체, 오퍼레이터, 보유기업, 서비스 기업의 원래 역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퍼레이터는 개인을 대신해서 신뢰성을 갖고 그 동의와 데이터 관리를 해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서비스 기업은 개인을 위한 창의적인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사실 약간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면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데이터 서비스 기업을 합쳐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사실 서로 간의 목적을 같이 믹스해내면서 도리어 시너지가 날 수 있지만 도리어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을 지금 데이터 사업자를 합쳐서 했는데 금융산업 말고 타 산업에서도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개인 데이터 생태계와 맞춤형 서비스가 중요한데 개인 데이터 생태계는 오퍼레이터가 만드는 거고 맞춤형 서비스는 데이터 서비스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데이터 생태계 구현을 위해서 세 가지 모델을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가 API를 통한 모델, 두 번째가 플랫폼 기업이 하는 애그리게이터 모델, 세 번째가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를 통한 모델, 이런 세 가지 모델을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주로 플랫폼 가운데 있는 애그리게이터 모델, 그러면 플랫폼 관점의 모델과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의 관점 모델, 이 두 개의 모델이 앞으로 누가 더 앞으로 유망한가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애그리게이터 모델은 플랫폼 관점에서 나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묶어서 나를 위한 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그렇지만 플랫폼 간의 데이터 공유가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플랫폼 안에서 그러니까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전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플랫폼 모델의 장단점이에요.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모델은 그거에 비하면은 훨씬 더 개인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줄 수 있고 더 안심할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결국은 우리가 빅테크 기업, 그 다음에 기존의 금융기관, 그 다음에 핀텍 업체, 요 세 개의 관점의 주도권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랑 로컬 빅테크 기업을 구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밸런스를 가져야 할지를 또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조금 더 금융이랑 관련돼서 우리나라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금융위원회가 주도해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지금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행안부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마이 헬스웨이, 또 산업통상부에서 여러 가지 유통 마이데이터, 그리고 과기부에서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작은 금융위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신용정보 개정에서. 그래서 사업자들 모아서 사업자 중심입니다. 그리고 허가제예요. 허가제로 사업자를 모아서 합니다. 반면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은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공공기관이 같이 쓰게 해주고 있습니다. 허가제랑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의료 마이 헬스웨이는 아직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유통 마이데이터는 사실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고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은 사업자 중심으로 가는 건데 융합 서비스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지원해줘서 알아서 허가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해라 이런 관점이거든요.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융기관의 관점에서 보면은 금융 분야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허가제라는 것이 이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용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는데요. 해외에서는 허가제 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동의만 받으면은 금융 데이터를 비롯해서 다양한 개인 데이터를 받아서 창의적인 융합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정보는 조심스러운 금융 데이터이기 때문에 또 데이터 이동권이 있기 때문에 허가제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산업이 그렇게 가는 걸 보면서 타 산업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 산업도 허가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창의적인 그런 융합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타 산업에서도 허가제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나 이런 걸 만듦에 있어서.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를 위한 포괄적인 법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 부처가 주도가 돼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 영역별로 이렇게 법이 만들어집니다. 공공 쪽에서는 공공데이터법, 민원법, 전자정보법, 그다음에 금융 쪽에서는 신용정보법, 전자금융법, 의료 쪽에서는 의료법, 생명윤리법, 또 IT 쪽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산업의 관점입니다. 지금 신용정보법에서 개정해서 데이터 이동권을 아주 명확하게 지어서 그게 아주 굉장히 많은 산업에 도움을 줬지만 타 산업에서도 그러면 같은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런 데이터 주고 마이데이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상을 같이 묶어서 개인정보법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깐 유럽의 GDPR 법안을 보면요. GDPR 법안은 특정 산업에 한정된 법이 아닙니다. GDPR 법안은 각 국가에 있던 법을 통일시키면서 일치화시켰던 법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마이데이터 사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데이터 사상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면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정의하고 데이터 삭제권, 연락권, 이동권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포함돼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데이터 사상이 다 들어가 있는 법은 아닙니다. GDPR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보호법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때 이런 마이데이터 사상이 제대로 들어간 관점에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무역의 중심이 물리적 자산으로부터 전자적 데이터를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GDPR을 다시 한번 보면은 GDPR은 유럽을 디지털 싱글 마켓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외부로 유출된 개인정보에서 엄격한 규제를 갖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로 유럽을 가장 큰 디지털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교해 보더라도 가장 큰 디지털 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디지털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하는 커다란 시장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미국의 그런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유럽에 와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와서 많은 데이터들을 자기네가 독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관점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개방의 관점이 굉장히 강하고 유럽은 폐쇄의 관점이 강한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로컬 빅테크 업체가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 키워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네이버나 카카오는 나름대로 일본이나 여러 동남아 국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스마트 시티의 관점의 영역이 하나 있고 또 우리나라 관점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에이펙 관점의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새 마이데이터와 함께 얘기하는 분산 아이디 얘기인데요. 분산 아이디는 제가 볼 때 공인신분증이나 그 빅테크 기업의 소셜 로그인을 활용해서 신호를 제공했다면 과거에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이 분산 아이디를 활용해서 맞춤형 신호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근데 셀프 소버링 아이덴티티 SSI라는데 이 SSI는 결국은 신원 자체에 대한 주권을 개인이 간다는 점에 다시 말하면 아까 앞에서 마이데이터가 플랫폼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나의 그 주권을 갖고 와서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통해서 내가 직접 데이터를 통제하겠다는 관점이거든요. 그 관점이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마이데이터 분산 아이디가 앞으로 어떻게 융합될지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생태계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성숙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의 오퍼레이터에서 주도되겠지만 결국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성숙되면서 다수의 오퍼레이터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결국 그거는 자신의 데이터를 산업별로 부분적인 통합관리 차원의 변화가 예상될 겁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SSI와 통합돼서 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오퍼레이터가 나타나고 이 다양한 오퍼레이터를 SSI 관점에서 관리하고 그게 심지어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차라든 아니면 스마트 시티든 다양한 관점에서 내가 SSI를 관리하고 그리고 각 마이데이터, 금융 마이데이터 또는 행정 마이데이터 이런 각각의 마이데이터의 그 오퍼레이터는 점점점 PDS 관점이 어떤 중앙 집중인 PDS보다는
다른 관점에, 블록체인의 관점에 다른 관점에 PDS로 많이 변화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데이터 제도의 그 발전을 보면요, 마이데이터 글로벌에서는 마이데이터 개념에 우리 데이터 개념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데이터에서 예를 들면 가족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추가되면서 다양한 것이 나온다고요. 또 팀 버너3는 마이데이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데이터 트러스트나 데이터 코오퍼레이티브나 데이터 커먼스의 관점도 추가되면 훨씬 더 풍부한 데이터 생태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어떤 방향성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물론 PFMS까지 보면 한 20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데이터의 관점의 연구는 2011년부터 한 10년 동안에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특히 EU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본격적으로. 2018년, 2019년, 20년. 3년 동안 했어요. 근데 3년 동안 압축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2020년 현재는 우리나라 마이데이터는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데이터 이동권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압축 성장해서 같은 수준에 와 있다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마이데이터를 선도할 수 있게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주석 교수님의 마이데이터 관련된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이어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제가 총 3개가 있네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모델의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라는 이름으로 오퍼레이터와 데이터 서비스를 이제 묶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만 갖고는 매출이나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반면에 또 창의적인 서비스만 갖고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융합해서 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할을 분명하게 해줌으로써 훨씬 더 자유로운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는 이미 유럽에서 디즈미라든지 마이덱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오퍼레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분산 아이디어 같이 묶어주면은 제가 볼 때는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한번 연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도 넓게 보면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미 마이데이터는 생활 속에 있는 것 같아서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나 구글 클라우드는 인프라지 마이데이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행정정보공유센터가 있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민원 문서의 공유 체계를 만든 개인을 위한 민원 문서의 공유 체계를 만든 데이터. 그 데이터 예를 들면은 내가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국세청에 있는 일부 데이터, 또 지방자치단체 일부 데이터, 또 우리 회사에 있는 일부 데이터를 묶어서 그걸 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거 데이터거든요. 문서가 아니라. 다르죠, 좀. 마이데이터랑은 네이버 클라우드 그랑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네이버 클라우드와 구글 클라우드는 마이데이터의 개념은 아니다. 인프라죠, 인프라. 네, 인프라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또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어떤 질문인지 제가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마이데이터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보건복지에 어떤 지원을 받고 싶을 때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공공기관을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구청을 가야 되고 뭐 국세청을 가야 되고 뭐 여러 개 갖고 오고 그거를 내가 따로따로 다 동의를 해줘야지 그 데이터를 묶어서 보내줘서 내가 그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공공 마이데이터 포탈을 이용하면은 이 보건복지만을 위한 실제 그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요 데이터만 또 구청에서는 조 데이터만 내 데이터 중에 그거를 갖고 와서 보건복지 지원의 관점의 데이터로 같이 묶어줘서 그 데이터를 나한테 서비스해 주니까 제가 한 클릭으로
한 클릭으로 그 데이터를 다 저의 동의하에 분명하게 갖고 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네. 어찌됐든 지금 뭐 과거와는 달리 이 데이터 이용하기가 좀 더 편리해졌고요. 뭐 은행 거래뿐만 아니라 조회 내역들도 훨씬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걸 보면은 이 마이데이터에 관련돼서 서비스들이 개인의 삶의 질을 조금씩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개인이 주도하는 주권을 가지는 마이데이터라고 하는데 기업은 이 마이데이터로 돈을 벌겠지만 사실 개인에 대한 어떤 이익, 도움이 되는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마이데이터는 기업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1장에서 조직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와 개인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를 제가 얘기했는데 이걸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그냥 기업들의 수익과 매출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얘기가 되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 개인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인의 훨씬 더 좋은 창의적인 그 편리한 융합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근데 실제로는 개인은 거기에 빠지고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이거 사업하자 저거 사업하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자꾸만 오해가 이거는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매출과 수익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데이터는 개인을 위해서 자기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개인을 위해서 편리한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관점이기 때문에 개인을 위한 거고 그러면서 그 개인을 위한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매출이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는 거지 비즈니스 모델이 우선이고 개인이 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인을 위한 관점이 가장 큰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마이데이터의 본래 목적은 개인의 혜택을 위해서다. 기업의 이윤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개인들의 혜택을 위해서 마이데이터가 지금 활용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박주석 교수님의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